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많은 어머님들, 또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는 성교육에 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네, 저는 브릿지앤 교육연구소 김혜원 대표이고요. 오늘 또 우리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성교육에 관한 많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미모면 미모, 실력이면 실력. 아주 탁월한 분 오늘 나오셨는데요. 우리 정선아 강사님 본인의 소개를 한번 직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성교육에 관심이 많고 많은 성장하는 의사,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화입니다. 와! 네.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여성으로서 또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양한 이제 질문들 또 궁금함, 특히 이제 현장에 계신 의사분이시니까 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제가 이제 사전에 질문을 좀 추려보니까요. 아무래도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라고 했을 때 많은 질문 가운데 뭐 아이들도 그렇고요. 피임법 궁금합니다. 이런 그렇죠. 이야기가 제일 많더라고요. 아무래도 내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피임법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는 뭐 콘돔 이렇게 제일 많이 네.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피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? 피임의 종류? 네,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콘돔은 남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. 이제 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피임법도 알아야겠죠. 네네. 더 완벽한 피임법은 항상 이제 저희가 교육하기를 남녀 같이 해야 된다. 맞아요. 그게 이제 거의 100%에 가까운 확률을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이제 피임 방법은 총 3가지 정도가 있겠네요. 오, 3가지. 네. 첫 번째는요?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제 접해서 알고 계실 바로 먹는 경구복합 피임약입니다. 먹는 거 하면 네. 또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또 매번 꾸준히 챙겨 먹기 쉽지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. 그게 이제 되게 문제기는 해요. 사실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된다. 또 거의 같은 시간에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빼먹는다거나 이런 일이 많고 그래서 이제 또 걱정돼서 산부인과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네네네. 근데 제가 옛날에 먹었을 때는 저는 이제 경구 피임약은 이게 생리 전 증후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있어가지고 같이 먹었었는데 네. 보통 알람을 맞춰놓고 자기 전에 뭐 이렇게 알람 맞춰놓고 이불 있는 데다가 딱 놓고서는 하나씩 먹고 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침에 좀 내가 항상 깨어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이제 알람 맞춰놓고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구 피임약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이제 이름 좀 복잡하니까 네. 다 알지 못하셔도 돼요. 네. 근데 여성 호르몬들의 이제 비율로 여러 가지 종류가 나눠지는데요. 우리 젊은 친구들은 주로 약국에서 사는 경우가 많죠. 네. 그거는 이제 조금 2세대 경구복합 피임약이라고 하고요. 저희가 또 처방할 수 있는 거는 2, 3세대가 이제는 약국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거고 네. 4세대 피임약은 이제 처방으로 그렇게 이제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. 세대 이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. 그렇죠. 4대의 어떤 그런 차이는 뭐예요? 우리가 이제 혹시 광고에서 마이보라 같은 거 약국에서 살 수 있잖아요. 네.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2, 3세대에 네. 속하고요. 이제는 뭔가 이제 프로게스틴 중에서도 이 프로게스틴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? 얘를 변형시킨 유사체들이 있어요. 그런 걸 또 이제 포함해서 넣는 게 이제 4세대 피임약. 그러면 4세대 또 병원 가서만 처방받을 수 있으니까 더 세다? 더 확실하다? 좀 더 이제 저는 안정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단점은 물론 이제 병원에 가야 되고 얘가 비싸요, 조금. 한 달에 한 25,000원? 네, 좀 비싸서 저도 예전에 먹을 때 많이 좀 부담이 되긴 했었는데 얘네가 훨씬 더 이제 뭐 다른 부정출혈이라든가 아니면 생리전 증후군에는 좀 더 효과가 더 좋아서 저는 좀 이 약들을 추천하는 편입니다. 네. 종류로는 야즈, 야스민, 뭐 클레라 이런 것들이 있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. 진짜 네,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고요. 얘네들을 뭐 이제 오래 먹으면 임신을 못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네, 네. 이런 얘기 하시는 맞아요.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
사실은 5년 이상 먹어도 뭐 임신 수태 능력은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연구는 되어 있고 네. 오히려 5년 이상 먹을 경우에는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다. 이런 연구도 있어요. 하지만 내가 5년 이상 먹고서는 이제는 임신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. 네.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5년 전보다 늙었기 때문에 네, 노화가 있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네. 그런 게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조금 중간중간 휴양기를 가지라고 말씀드려요. 그래서 한 2, 3개월 조금 쉬었다가 네. 그 기간에는 콘돔을 좀 이용하고 다시 이제 복용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네. 부작용으로는 이게 사람마다 정말 그냥 피임제는 다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. 이 중에서 프로게스테론이 조금 그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을 좀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작용 중에 하나가 살이 좀 찌는 것 같다.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제가 먹었을 땐 저는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진짜로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구들을 찾아봤어요. 오.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. 한 대규모 스터디였는데 거기서는 뭐 전혀 상관없다. 뭐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좀 확실하게 간혹 좀 살이 찌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. 왜냐면 좀 프로게스테론의 이제 작용 중에 하나가 몸을 좀 붓게 만드는 게 있어요. 부종. 수분을 좀 빨아들이는 예,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하고 또 겹쳐지지 않을까. 그래서 이게 살이 찐다고 더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작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. 네네. 네.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것처럼 네. 어차피 내가 또 피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쉽게 구할 수 있고 네. 또 이제 이렇게 의사와 또 안정적으로 상담도 받고 나에 맞는 처방법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렇게 경구 피임 약 먹는 걸로 챙길 수 있는 거 네. 그런 방법에 관한 자세한 얘기 또 잘 알려주셨고요. 네. 그렇다면 내가 먹는 거는 잘 못 지켜 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두 번째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 두 번째는 자궁 안에 넣는 루프. 아마 루프 들어보셨을 텐데요. 네. 자궁 내 피임 장치라고 정식 용어는 이렇고요.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종류가 있어요. 네. 우선 크게 나누면 호르몬 루프가 있고 그냥 일반 루프가 있습니다. 네. 일반 루프가 좀 더 저렴한 편이고요. 저렴하다 해도 사실 16만 원에서 18만 원. 한 번 할 때. 네. 호르몬 루프는 좀 더 이제 호르몬 루프 같은 경우는 내가 자궁 근종이 있다던가 아니면 선근증이 있다던가 생리통이 심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또 치료약으로도 좀 쓸 수 있는 거라서 네. 그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 또 이제 호르몬 루프를 쓰시면 좀 더 좋아요.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. 비싸면 어느 정도? 한 30만 원 좀 넘는 네.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보통 3년에서 5년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그 주기로 바꾸면 되는 네, 거예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우선 내가 안에다가 뭘 넣는 게 싫은 분들은 조금 그게 좀 싫을 수도 있고. 왠지 불편감이 있을 것 같은. 그렇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질을 통해서 자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네. 루트가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좀 질염에 대한 치료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루프를 삽입하면 좀 염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루프 끼고 나서 계속 질 분비물이 안 좋다.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또는 모든 피임 도구가 사실 공통적으로 갖는 부작용이 있습니다. 어떤 건가요? 부정출혈인데요. 부정출혈이 이제 좀 있는 분들은 보통 저희는 6개월 정도 지켜봐요. 네. 왜냐? 비싸잖아요, 이게. 비싸니까 6개월은 우리가 버텨보자. 네. 이거 다시 빼면 다시 낄 수 없다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버텨보는데 보통은 대부분 그 안에 다 조절이 됩니다.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부정출혈이 있으면 네, 환자분들이 나 이거 불편해서 못하겠다 네. 하면 결국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. 아주 드물게 우리가 분명히 자궁 안에 넣었는데 네. 걔네가 자궁을 이탈해서 아이고야. 네, 골반에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요?
그러면 전신마취하고 복강경으로 수술해서 빼야 됩니다. 아이고. 되게 좀 드문 경우긴 한데요. 이게 이제 자궁 자체가 얇아져 있는 부분으로 루프가 뚫고 들어가서 이제 골반강으로 딱 이동을 하는 거예요. 네.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꽤 많이 있었는데 뭐 거기는 대학병원은 다 그런 환자들만 오니까. 네. 근데 그게 겁나서 루프를 안 하겠다?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럴 일은 뭐 거의 많지는 않으니까요. 네. 뭐 종류로는 뭐 미레나 카일리나 뭐 그런 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. 네. 구리 루프는 둘 다 그 피임 효과는 비슷해요. 다 좋은데 구리 루프는 조금 더 이게 원리 자체가 구리가 자궁 안에 들어가서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요. 그래서 착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. 수정란이 난자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이제 되려고 하는데 네. 얘가 자궁에 이제 착상을 해야 아기가 될 거 아니에요. 그쵸. 근데 구리는 거기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걔네가 착상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그냥 우리가 피임법으로도 쓰지만 네. 간혹 이제 응급피임 사후피임 할 때 응급피임을 할 때도 구리루프는 사용되기도 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성폭행을 당했다던가 네.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. 그때 이제 확실하게 또 사후 피임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그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7일 정도, 7일 안까지는 커버가 가능하거든요. 네. 그때 쓰이는 피임 도구이기도 합니다. 이 구리루프는 전 처음 들어봤는데 네. 그럼 앞에 어떤 그 호르몬 루프나 이런 것보다 가격 차이는 또 차이가 있나요? 차이가 그게 16만 원에서 18만 원. 네. 그래서 보통 구리루프라면 잘 모르시고요. 네. 일반 루프라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. 좋습니다. 그렇다면 또 우리가 사실 이제 약간 피임약은 보통 청소년들이 또 많이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 루프는 사실 이제 이 결혼한 여성분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경우를 이제 듣게 돼요. 네, 맞아요. 시기 아니면 또 어떤 추천하는 나이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을까요? 제가 한 가지 더 네.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팔 안에 이식을 하는 네. 그런 피임 도구가 있어요. 임플라논이라고 하고요. 네. 저는 그걸 하고 있어요. 오. 네. 저는 그걸 하니까 훨씬 이제 편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생리양도 좀 주는 것 같고, 네. 뭐 피임도 다 이제는 루프나 다른 경구 피임약하고 피임 효과도 거의 비슷하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거든요. 오. 만져도 되나요? 만져보죠. 오. 네. 느껴진다. 네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임플라논을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, 이게 조금 최근에 산부인과 학회에서 좀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왜요? 왜냐면 임플라논을 삽입을 하고 나서 얘네도 이제 결국엔 프로게스테론의 유사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. 살찌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? 이게 만져지는 게 살에 팜 치는 거죠. 그럼 나중에 이걸 뺄 때 얘를 많이 헤집어야 되는 상처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. 네. 또 이 임플라논이 잘못 삽입이 되면 얘네가 혈관이나 이런 걸 따라서 폐까지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. 오늘 박히는 게 많네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이런 이제 케이스 레포트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빼지 못하고 정형외과 가서 뺀다거나 아니면 흉부외과에서 뺀다거나 좀 상황이 되게 심각해지죠. 그런 합병증이 그러니까 부작용? 그런 경우가 있어서 쓰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임플라논은 좋은 약이고요. 대신에 이걸 많이 좀 시술을 하신 분들한테 받는 게 좋아요. 그쵸, 아무래도. 네, 능숙하신 분들. 네. 그래야 이제는 넣을 때도 제대로 넣고 뺄 때도 이렇게 결국 또 칼을 째서 거기를 벌려서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흉도 최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생님한테 받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임플라논은 보통 3년 주기로 되어 있고요. 네. 잘만 하면 되게 편합니다.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만져질 정도로 넣어요. 오히려 살찔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. 또 내가 이게 계속 제자리에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내가 수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, 괜히 너무 이거 싫으니까 좀 깊게 넣어주세요? 안 됩니다. 별로 그렇군요.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
오늘 우리가 참 알지 못했던 네. 이 피임에 관한 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. 참 듣다 보니까 편리성과 또 어떤 필요성에서 하되 그러나 또 뭐가 됐든 어떤 약의 부작용이나 불편감, 네. 또 수술, 뭐 흉터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있다 보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책임질 수 있을 때 말 그대로 또 내가 이 어떤 준비된 상황에서 또 자연적인 그렇죠. 어떤 피임보다 자연적인 그런 거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참 그런 부분들이 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. 네. 이제 이 피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피임을 했지만 아니면 피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. 네. 그러니까 갑자기 뭐 그런 상황이 됐다던가 네. 아니면 진짜 범죄에 휘말려가지고 뭐 성폭행을 당했다던가 이럴 경우에 이제 사후 피임을 해야겠죠, 당연히. 그렇죠. 사후 피임약이 있습니다. 엘라원, 노레보. 네. 그래가지고 노레보는 3일까지 되고요. 엘라원은 5일까지. 그러니까 우리가 성 경험이 있고 5일대로 그거를 먹으면 이제는 피임이 되는 건데 최대한 내가 성 경험이 있고 나서 최대한 빨리 먹어야 돼요. 네. 근데 이게 조금 고용량이기 때문에 호르몬 고용량이라서 간혹 이걸 드시고 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바로 또 다시 먹어야 됩니다.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거를 사후피임약을 얻으려면 결국엔 또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좀 불편한 게 있지만 그리고 가서 뭐 사후피임약 주세요 좀 쭈삣쭈삣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한 번 내가 민망한 것만 잘 넘기면 사실 내가 피임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괜히 네. 그거 부끄러워서 나중에 진짜 임신까지 가는 그런 경우보다는 차라리 내가 진짜 준비하지 못했다면 피임을 사후 피임약을 꼭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게 자기의 피임법처럼 네.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사후 피임약을 그건 절대 안 되죠. 네. 그거는 내성이 생깁니다. 맞아요.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100% 거의 뭐 제대로 우리가 피임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간혹 우리가 이제 최대한 빨리 먹긴 먹었어도 불안하잖아요. 이거를 그냥 믿고만 있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약을 먹고 나서 3주가 지났는데도 생리를 안 한다. 이러면 무조건 산부인과 가셔서 임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간혹 이게 피임이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. 피임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아들 셋 엄마잖아요. 근데 사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바로 애를 갖자 이런 케이스보다는 네. 우리도 좀 1, 2년 즐기고 아이를 갖자 이런 경우가 많죠. 근데 막상 이제 콘돔은 또 이제 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게 좀 네. 저 때만 해도 더 많이 인식이 있었어가지고 잘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또 정말 이렇게 수술이나 삽입이 되게 크게 느껴지니까 그래 우리가 1, 2년 뒤에 갖고는 싶은데 그건 우리 계획이고 그러다가 생기면 낫는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사실 부부간에 별로 피임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 보니 참 셋째까지 네. 생각지 않았던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청소년기에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. 그리고 특히나 이 어떤 결혼한 부부 입장에서도 네. 피임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게 부부가 또 아기 또 낳다 보면 이제 애기 키우느라 뭐 아니면 가정을 이끄느라 다들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동안 뭐 또 섹스리스처럼 이렇게 지내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한 40대 중후반 돼가지고 안정을 좀 찾으시면 또 다시 이제 성관계를 액티브하게 하는 경우가 계신데요. 이제 이제 나이 먹었고 애도 다 낳고 하니까 안 해도 되겠지. 아니면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무슨 행사치레 하듯이 그냥 하니까 뭐 괜찮겠지 뭐 하시는데 안 됩니다. 우리가 폐경 전까지는 무조건 임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. 네네. 저는 한 50세에 임신된 경우를 한 3케이스 정도 봤습니다. 와. 네, 그러니까 다들 뭐 임신하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니셨고요. 네네. 그냥 남편분이랑 이제 뭐 어쩌다 한번 진짜 몇 개월에 한번 그냥 어쩌다 했는데 임신이 돼서 네, 그런 경우도 봤고 그래서 꼭 우리가 폐경 전까지는 피임을 꼭 하시는 게 가장 부부 생활도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
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. 아우, 감사합니다.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또 약에 관한 아니면 또 정말로 삽입하는 분 또 좀 더 편리하게 또 팔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또 영상을 보시면서 아, 나는 또 필요하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네. 미리 생각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결국 우리가 정말로 함께 또 즐기고 또 정말 소중한 생명을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부부간에 또 정말로 예비 부부분들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또 산부인과 전문의 모시고 이런 얘기 나누니까 더 신뢰도 가고요. 질문할 게 막 무궁무진 생기는 것 같아요. 네. 그 이럴 땐 어떡하지? 저럴 땐 어떡하지? 앞으로 자주 모시고 또 이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또 봬요. 네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파이팅! 끝났네요? 네. 네.